박사님, 비타민 C에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효능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비타민 C만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비타민도 없을 겁니다. 비타민 C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들 한번 해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 C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는 콜라겐 합성에 대한 역할도 하는데요. 피부, 뼈, 그리고 연골 등의 결합 조직 형성하는 데 중요한 콜라겐의 합성에 비타민 C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처가 빨리 낫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철분 흡수의 촉진입니다. 비타민 C는 식물성 음식에 포함된 비햄철, 흡수율이 낮은 철분의 흡수를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혈관 건강인데요. 몸에 들어가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로 인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콜라겐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 콜라겐 합성 촉진 두 가지가 합해져서 비타민 C는 피부의 탄력, 주름을 줄여주고 피부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염증 완화입니다. 비타민 C는 항염작용을 합니다. 만성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귤이나 오렌지, 키위, 딸기, 그리고 브로콜리 등이 대표적인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보시면 비타민 C만 먹으면 되겠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몸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괴혈병이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말을 했던 유럽이 배를 타고 멀리 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괴혈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괴혈병이 도대체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비타민 C의 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라임 주스를 먹고 해결이 됐었거든요. 괴혈병이 걸릴 정도의 비타민 C 부족을 막을 라고 하면 하루에 10mg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도 돼요. 권장 섭취량, 성인 하루 기준으로 필요한 용량은요. WHO에서는 45mg, 한국에서는 100mg, 미국에서는 남자는 90mg 정도로 해서 대충 한 50에서 100 사이 정도 먹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하루 90mg 정도 먹는 게 좋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을 2번이나 탔던 화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두가 비타민C 3000mg을 먹으면 감기가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다. 비타민C를 먹으면 암이나 에이즈 다 없어지고 무병장수를 할 수 있어. 노벨상을 받은 화학자의 말이니까 다들 눈이 번쩍 뜨였겠죠. 비타민 C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몸에 고용량으로 들어가면 다 없어지겠네 라고 믿은 거죠. 그 화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은요 전립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만능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절대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서 흡수율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C 2000mg, 3000mg, 2000mg을 4개씩 드십시오 하는 것들은요 생각보다 흡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C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 걸리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찾아봐요. 피를 산성으로 해야 된다, 알칼리로 해야 된다, 뭐는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일단 비타민C 이야기만 보면 몇몇 연구에서 비타민C를 정맥에다가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경우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구된 횟수, 관련된 연구 비용을 생각하면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신장암에 비타민C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유일하게 비타민C가 의미가 있었던 논문이 하나 있는데 고강도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 여러 시간을 계속 운동을 하는 그 선수들이 비타민C를 200mg 이상 복용을 하면 감기가 낫는 속도가 8% 정도 줄어들었다. 200mg 정도만 먹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 비타민C가 들은 음식물, 야채를 섭취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물에 녹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요법은 부작용을 가지고 옵니다. 1000mg 이상 비타민C를 먹는 경우에는 장에서 흡수시키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 안에 비타민C가 남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삼투압 작용을 해서 설사, 구토, 복부 팽만감, 복통을 유발하게 되어 있고요. 단기간의 부작용을 지나서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요. 홍조, 두통, 피로감, 빈뇨, 요실금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항혈전제의 작용을 낮춰서 피가 굳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양약을 먹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한테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체력입니다. 표준형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할 때 체력이 부족하면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암 환자한테 필요한 신장 독성을 낮춰주거나 간 독성을 낮춰주는 한약들도 있기 때문에 암 치료로 인한 피로감, 부작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음식 섭취가 좋다 그랬죠? 풍부한 것들 안내해 드리면요. 고추, 풋고추, 오이고추 다 좋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우리 반찬에서 빠지지 않는 시금치만 챙겨 드셔도 비타민C는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비타민제를 복용할 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권장량 준수입니다. 생각보다 비타민 복용하면 A, B, C, E, K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2개, 3개씩 섞게 되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비타민C 수용성이라고 적다고 얘기했는데 지용성 같은 것들은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더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 제제를 섞어서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단일 제제를 여러 개 구분해서 드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식사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비타민에 써 있습니다. 식사할 때 같이 먹으면 더 좋아요 혹은 공복에 먹는 게 좋겠습니다 써 있는데 지용성으로 섭취가 더 수월한 것들은 식사할 때 먹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고 식사할 때 먹을지 공복에 먹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타민도 많이 먹게 되면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 같은 거 먹고 있으면 비타민C 고용량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들도 당연히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 와파린 심장 쪽 수술하거나 뇌경색 쪽 있었으면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와파린과 상호작용을 해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K의 섭취량이 급격하게 늘면 약물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죠.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물 레보도파라 그러는 유명한 파킨슨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요 레보도파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할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임신 중에 비타민 많이 먹어야 좋단다라고 하시면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무기질 제제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내과 의사나 한의사든 약사든 같이 상담을 하시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타민이 너무 걱정되시면 딸기나 복숭아나 많이 드십시오. 오늘 비타민 요법, 비타민 C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가능하면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지 마십시오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